여러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층을 위로 돌파가 나오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의 반등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 녹색 장기 추세 채널선 돌파 이후에 눌림이 발생하더라도 이탈하지 않고 밟아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차트 구조상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올라오는 견고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 71K 부근까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전 반등 구간에 만들었었던 이 FEG 구간 상단에 한 차례 눌림이 발생했지만 긍정적인 건 그간 계속 이탈해왔던 이 장기 추세 채널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또한 차트 외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긍정적인 흐름들 또한 나와줬습니다. 어제 트럼프는 연설에서 이란 전쟁이 사실상 거의 끝났다라는 전쟁 종식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면서 이 발언 이후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한 차례 의미 있는 반등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완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죠. 이 비트코인 ETF 현물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간의 강한 유출세를 뒤로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동반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유입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이 차트와 매크로적인 환경이 동시에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러한 구간 속에서 이 변동성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차트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부터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반등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이 74K 부분까지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와주면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줬죠. 이 반등 과정에서 이 캔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가격을 굉장히 급하게 끌어올리면서 하나의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FEG 구간이죠. FEG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거래량이 비어있는 가격의 구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캔들의 고가와 이 두 번째 캔들의 빠른 상승, 그리고 이 세 번째 캔들의 저가 부분, 이때 이 첫 번째 캔들과 세 번째 캔들 저가 사이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이 구간을 페어밸류 갭, 이 FEG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의 가격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서 가격에 불균형이 생긴 구간이라는 건데요. 이런 자리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다시 한번 메우거나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를 1시간 봉 차트로 좀 보시면 이 구간이었죠. 이렇게 가격을 급하게 올리면서 이 페어밸류 갭이 만들어졌고 다시 이 하락의 과정에서도 이 FEG 구간 상단선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FEG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자리가 다시 저항의 자리가 된다는 건데요. 자, 결국 지금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지금은 이 FEG 구간이 저항이 됐고 이 한 차례 상단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아졌지만 다시 한번 눌리고 이 아래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결국 이 FEG 상단 구간 71K 부근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2차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건데요. 자, 또한 이전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러한 주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확인되면서 유동성 또한 나왔기 때문에 이 스터디방에서 롱 포지션 관점 공을 드릴 수가 있었고 이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익절 해드렸고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고 이 반등 구간에서 56%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시도만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실제 시장의 유동성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을 좀 보시면 그동안 이어졌던 이 자금 유출의 흐름과는 다르게 이 전쟁 리스크 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순유입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 차트상의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실제 기관 자금이 서서히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지금은 차트 외적인 부분으로도 지금 시장을 가장 크게 눌러왔었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러한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이 트럼프의 연설에서 이란 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라는 발언을 직접 내놓으면서 이 전쟁 종식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죠. 이러한 발언 직후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모두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이 국제 유가가 현재는 다시 한번 이 80달러대까지 빠르게 내려오면서 유가 폭등 이슈도 한 차례 진정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등 이러한 부분까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의 시장을 강하게 눌러왔던 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하면서 현재 이 FEG 구간 저항에서 마지막 상승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이 유동성과 함께 돌파한다면 이전 돌파 시도에 실패했던 이 74K 부근까지는 상승의 흐름이 한 파동 더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결국 지금은 이 상단선인 71K 돌파 여부가 이 상승의 판가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와준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큰 변동성에 의해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자유롭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텐데요.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를 하시다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림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진짜 유동성이 나와줘야지만 그때서야 이 차트를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러한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근데 이렇게 횡보 지속되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업비트나 빗썸에 구 알트코인이죠. 흔히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솔직히 예전에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이 저점 구간에서 유의미한 유동성이 나왔을 때 이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차트상 이 장기 추세 채널 선을 돌파하고 이 눌림이 나오더라도 지지가 나와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현재는 이 FEG 구간 상단에서 저항 테스트를 마쳤고 이러한 상단선을 돌파한다면 이전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이 74K 부근, 이런 구간까지는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 밤에도 이 CPI 발표가 있는데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이런 실시간 관점 공유들과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런 지표들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